네, 오늘도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야 할게요. 선생님이 왜 이게 지금 계속 정리를 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 사실 여기는 이 개념만 이해하고 개념을 적용하면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해. 봐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배웠던 게, P에서 Q로 가는 게 이거를 가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거를 결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물론 가정과 결론, 가정 안에 이 P가 진리집합을 Q라고 할게요. 얘를 Q라고 하고 P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 P라는 게 Q 안에 쏙 안 들어간다면 우리는 그걸 반대로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겠죠? 잠깐만요. 그럼 생각을 해볼 건데, 내가 이런 걸 명제라고 했단 말이야. 이런 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명제를 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뭐라고? 부정을 하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부정이 참 또는 거짓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역을 한번 이야기해보자요. 역은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도치, 즉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왜 글씨가 안 써지지? Q이면 P에다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 대우가 되거든요. 대우는 뭐냐면 역 플러스 부정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역 플러스 부정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얘를 역부터 시켜주면 어떻게 돼요? 부정 플러스 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Q이면 P이다고 이거를 역시킨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부정을 시켜요. 부정을 시키면 not Q이면 not P이다가 되는 거예요. 즉 이 명제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우리는 대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뭐도 얘기했냐면 역이랑 부정은 그거는 포함되지 않지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관관계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 선생님 그러면 명제랑 부정과 역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라는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역과 부정은 따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배웠던 선생님이 뭐냐면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에요. 뭐라고?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P가 Q로 가는 게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선생님 입장 차이가 있다고 했죠. P 입장, 이제 Q 입장이에요. 이거를 그림을 좀 그려보면 똑같은 그림이야. Q 입장에서는 Q에 이렇게 쏙 들어와야 되는 모양이죠. 봐봐. P 입장에서는 Q에 들어가기 충분해. P 입장에서는 얘 입장에서는 얘에 들어가기 충분하다고. 왜? 당연히 Q가 더 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하니까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P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로 Q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Q 입장에서는 P가 무조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P를 이렇게 꼭 항상 안고 있어야 돼요. Q라는 친구가.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한번 봐볼까? R이 P로 간다. 그럼 이제 R이라는 집합 안에 P라는 집합이 있겠죠. R은 P이기 위한 우리는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R이 P 안에 반대로 썼다. 소리 큰일 날 뻔했네. 그림을 반대로 썼어요. R은 맞는데
아니요, 못 찾고 안 들었으니. P가 더 커야죠. 선생님이 이렇게 가정을 한 거니까. 봐봐. P 안에 R이 쏙 들어가잖아. 그래서 R은 P에 들어가기 충분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로 P 입장에서는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왜? P 입장에서는 P가 더 크니까 R이라는 친구가 나한테 쏙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로 선생님이랑 토요일날 문제들을 보면서 이런 거를 한번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오케이? 다음 오늘은 이제 비율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비율법이 살짝 어려워. 비율법이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증명하는 거거든요. 비율법이 증명하는 건데 이 증명이 수학적으로 되게 어려운 파트예요. 수학의 꽃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왜 맞는지 1 더하기 1이 왜 2인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들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어렵다고. 한번 그래 선생님이랑 한번 가봅시다. 예제 1번 193쪽에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이게 참이래요. 이게 참이래. 이 명제가 참이래. 그럼 뭐도 참일까요? 대우도 참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의 대우를 한번 배워보자. 이거의 부정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n이 홀수 2이면 n제곱도 홀수 2다. 대우야. 역 플러스 부정을 선생님은 한꺼번에 한 거예요. 유성이 천천히 한 번씩 해보면 돼요. 어쨌든 이 명제의 대우가 이게 참이래. 참임을 증명해야 되잖아. 여러분이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그 n이 3 정도라고 생각하면 n제곱은 9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으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이라고 하면 안 돼요. 수학에서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수식으로 그게 항상 만족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명은 내가 맞는지 틀린지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증명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지금은 A 홀수이라고 있잖아요. 홀수를 가장 뭐라고 많이 쓰냐면 2K-1이라고 하고 K를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 넣으면 1이고 2 넣으면 3이고 3 넣으면 5고 어쨌든 얘는 무조건 어떻게 봐도 홀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홀수면 n제곱은 뭐예요? 2k-1의 제곱이거든. 그럼 n제곱을 정리해보면 즉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4로 묶어. 봐봐. 이게 증명이 끝났어. 엥?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봐봐. n제곱을 했더니 이런 값이 나왔어요. 근데 봐봐. 얘는 4가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예요? 얘는 무조건 짝수야. 이제 짝수에다가 1을 더했잖아요. 짝수에다가 1을 더하면 무조건 뭐가 돼요? 홀수가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n이라는 건 일반성을 띠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기서 3을 대입한 거는 3이라는 경우만 생각해 주는 건데 이 n이라는 건 자연수죠. 자연수 내에서는 항상 확립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n제곱이 짝수 더하기 1이 되니까 얘는 무조건 홀수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참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인데 이 증명으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증명을 또 하나 더 한번 선생님이랑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증명을 조금 좀 익히는데 좀 포커스를 두고요. 증명이 다 되면 문제로 한번 쌤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봐봐. 지금 다음 명제들이 참이래. 근데 이 참인 거를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가보자.
이게 가정이고 결론이에요. 얘가 참인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뭐를 이용해서 참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대우를 이용해서 된다고 했어요. 얘가 P라고 생각하고 Q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뭐를 써야 되냐면 not Q가 not P임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거야. 그러면 n이 홀수이다의 부정은 뭐냐면 이제 이건 대우를 구해보면 n이 홀수이다의 부정은 n은 짝수이면 그다음 P의 부정 n제곱이 짝수이다. 홀수의 부정은 짝수지 않아요? 다른 귀찮은 거 다 뺐어요. 그러니까 봐봐. 명제가 얘가 P고 얘가 Q야. 그래서 얘의 부정을 여기다 쓰고 얘의 부정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뭐 자연수 n 이런 거는 귀찮아가지고 선생님 생략을 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만 지금 보면 돼. n이 짝수이면 이래요.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선생님 n이 2니까 n제곱은 4여서 맞는 건가요? 이건 증명이 아니라고 그랬어. 이 정도는 뭐로 생각하는 거냐? 머리로 이 식이 참인지 거친지 판단 정도만 하는 거지 증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일반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n이 뭐라고 할까? 짝수는 n은 2k라고 쓰는 거야. 왜? 다음 여기서 k는 뭐라고 쓰면 돼? 자연수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 여기서 외우는 거야. n이 2k-1은 뭐예요? 항상 홀수라는 일반성을 띄고 있고요. n이 2k라는 건 짝수라는 일반성을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대입해 보는 거야.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뭐예요? 4k제곱이죠. 4가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n제곱이 짝수라는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우가 참이잖아요.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뭐가 돼야 돼? 명제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참인 것이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를 좀 보면 x, y가 0이 아니면 x는 0이 2고 y도 0이다. 이거를 뭐를 통해서 증명해달래요? 이게 명제잖아. 이거의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을 해달래. 그래서 헷갈리면 한번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2면이니까 얘가 P라고 생각하고 얘가 Q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건 not Q가 not P를 만족하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얘를 부정시킨 걸 여기다 써보자. x는 0, 2고의 부정은 또는 이고 y도 0이면 x, y는 0, 2다가 되는 거예요. 봐봐. 이거는 이 자체로 끝났어. 얘 같은 경우는 증명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x랑 y가 둘 중에 하나가 0이래. 그치? 이걸 굳이 증명하면 예를 들어 첫 번째 x가 0이고 y가 0이 아니라고 해도 x, y는 0이에요. 두 번째 x가 0이 아니고 y가 0이라고 해도 x, y는 무조건 0이겠지. 세 번째 x도 0일 수 있고 y도 0일 수 있으니까 x, y는 뭐예요? 0일 수 있는 거죠. 항상 x, y는 0이니까 얘가 참이야.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뭐라고 했어? 명제도 선생님이 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당연한 거를 왜 당연한지에 대한 내가 해설을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사실 수학에서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 2라고 되잖아요. 왜냐면 손가락 한 개는 손가락 한 개가 더해서 2가 된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여러분이 당연하게 그냥 하도 어렸을 때부터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당연한 거지만 이런 거를 또 증명하려면 또 엄청나게 또 많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뭐냐면 수학자들이 그렇게 증명해 놓은 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쓴다라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그런 수학자들이 증명하는 걸 우리도 조금은 맛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알겠습니까? 이게 기본적 증명 방법이고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져. 이 기본적 증명 방법이야. 이 기본적 증명 방법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제 더 어려운 친구들이 나온다는 거겠죠. 봅시다. 두 번째, 귀류법이래요. 귀류법. 봐봐. 명제가 있어요. 루트 2는 무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건 사실 얘는 참이에요. 뭐라고?
참이야. 근데 이제 귀류법을 배울 거라고. 뭐라고? 귀류법. 귀류법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결론을 부정해. 그럼 결론을 부정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얘랑 결론을 부정하면 얘가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잖아요. 얘를 한번 부정해보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라는 건 유리수이다. 근데 봐봐요. 루트 2는 유리수다.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짓이야. 우리가 배운 내용들로 봤을 때 루트 2는 무리수니까. 그럼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증명 과정에서 틀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증명 과정에서 틀린 게 나왔으면 이게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나서 얘가 참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바라보는 임상의 표정은, 아니 도대체 뭔 엉망의 소리입니까 선생님. 이게 끝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은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부정했어. 이 귀류법이잖아. 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선생님 사람이 아닌 걸 증명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증명이 안 돼. 난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닌 게 증명이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얘기인데, 봐봐.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야. 왜? 무리수니까 참이라고. 근데 귀류법은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결론을 부정하면 루트 2는 무리수이다 거짓이 나오겠지. 증명 과정에서. 그래서 그 증명 과정에서 거짓이 나오면, 아, 얘가 거짓이니까 얘가 참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어려워.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유리수는 A분의 B꼴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understand?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얘를 제곱을 할 거야. 이거 B가 아니라 N이에요. 제곱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런 깊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도 돼요. 정말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양변과 n제곱을 곱해줘. 여기서 보면 n제곱은 2의 배수예요. 왜? 2가 곱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2의 배수겠지. 그럼 내가 n제곱을 2k라고 써도 될까? 단 여기서 k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k는 자연수라고 써야겠지. 조금 어려워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안 가르쳐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n제곱이 뭐예요 선생님이? 2의 배수면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n이 2k니까 n제곱도 뭐가 돼요? 4k제곱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n제곱 대신에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된다. 이 m제곱은 4k제곱이 돼요. 그럼 m제곱도 뭐가 되냐면 2k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서 봐봐. 그럼 여기서도 m제곱도 2의 배수가 돼. 그럼 봐봐. 얘도 2의 배수고 얘도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랑 2의 배수면 서로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2의 배수고 2의 배수는 둘도 최소 2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서로 약수가 2는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에 오류가 생긴다고요. 이게 오류가 무슨 오류냐면, 내가 그 가정한 부분에서 그 논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 가정이 맞아요, 틀려요? 가정이 틀렸다라는 거야. 그러면 가정이 틀렸다는 건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거짓인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증명이 된 거죠.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이런 표정으로 이걸 보고 있을 건데 괜찮아요. 뭐 그냥 이 정도가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만 봐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만 더 증명을 해볼게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다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하면, 선생님은 사람이에요. 나는 사람이다. 당연히 참이잖아. 선생님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당연히 거짓이겠지. 왜? 내가 참인 거를 거짓으로 했으니까. 그럼 얘를 증명을 할 거야. 뭐라고? 얘를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을 하다 보면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아니고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세운 가정, 여기서 이 가정은 if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가정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 돼요. 그래서 원래의 명제가 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한 번만 다시 보자. 루트인은 유리수가 아니라 참이야. 왜? 루트인은 무리수니까. 근데 보면 기울법은 결론을 부정하라고 있어. 그래서 루트인은 유리수이다가 된 거야. 당연히 거짓이겠죠. 그럼 내가 얘를 증명을 해야 돼. 틀린 걸 증명하다 보면 증명법에서 틀림이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얘를 유리수로 놨고 이걸 제곱해서 보니까 n제곱이 2의 배수가 나왔어요. n제곱이 2의 배수면 n도 2의 배수여야 되니까 여기다가 2의 배수를 넣다 보니 n제곱도 2의 배수가 나왔어. n제곱도 2의 배수, n제곱도 2의 배수면 서로서로하는 이 가정이 잘못된 거죠. 그럼 내 가정이 틀렸다는 게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거짓이 되는 거야. 루트인 유리수이다가. 그럼 이게 거짓이면 반대로 이거의 결론을 부정한 루트인 유리수이다가 참인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을 부정한 귀르법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봤을 때 귀르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보다 보면 이해가 되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한번 봤으면 좋겠다. 봐봐. 유리수가 봐봐. 얘는 무리수니까 유리수가 아니어서 참이야. 당연히 참인데 내가 그냥 얘를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부정이야. 봐봐.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거짓 나오니까 거짓임을 증명해야지. 1 플러스 루트 2를 아까 배웠던 유리수는 n분의 n꼴, 즉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2만 남겨놓고 넘겨줄 거야. 그러면 루트 2만 남겨놓고 넘겨주면 봐봐 이렇게 돼요. 잘 생각해보자. 지금 얘는 모르냐면 유리수 빼기 유리수예요. 선생님이 얘기한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얘네 둘을 의미하는 거야.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배운 수학적 성질에 의해서 유리수가 돼야 돼.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무리수입니다. 뭐라고? 얘는 무리수예요. 즉 결론적으로 보면 무리수랑 유리수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잖아. 이건 당연히 뭐예요? 거짓이야. 이게 거짓이면 얘가 거짓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증명하는 부분에서 친구가. 그럼 얘가 거짓이면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참이 돼야 된다고. 이게 기율법이야.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의 표정. 아니 그게 도대체 뭔데? 나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막 똥 싸고 똥 안 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게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앞으로 조금 여러 개 보면서 선생님이랑 좀 증명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만족하면 좋을 것 같고 한 번만 더 다시 1 플러스 루트 2는 당연히 무리수야. 오케이? 근데 지금 내가 이걸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거짓이지만 내가 거짓이 아닌 거 잘 모르니까 일단 증명을 해보도록 하는 거야. 1 플러스 루트 2는 n분의 n, 즉 n분의 n은 서로 소인 자연수여서 얘는 유리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루트 2만 남겨놓고 넘겨줬어. 근데 우리 수학적 성질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무조건 유리수잖아. 유리수랑 유리수를 갖고 무리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럼 유리수랑 유리수를 빼면 유리수가 돼야 되는데 좌변은 무리수고 우변은 유리수라며. 그럼 내가 세운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거야. 오케이? 내가 세운 가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1 플러스 루트 2는 유리수이다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라는 건 얘 첫 번째 유리수라고 했던 얘는 참이 된다라는 걸 반대로 증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괜찮아요. 한번 느껴보고 여기까지
네,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까지 194쪽까지 조금 보고 오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고생하셨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